곤충 시장 규모가 11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의 이 편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아요. 10분 중에 8번째 욕을 먹어요. 아 이게 뭐야? 징그러워. 이런 걸 왜 갖고 왔어? 인식이에요. 인식을 하나만 바뀌어주고 활용도만 찾으면 진짜 한 번에 확 커질 수 있는 농업입니다. 미래 농업이에요. 식용곤충 농장 임순규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식용곤충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제 농장에서 작업을 해서 가져온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걸 가져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작업해서 가져온 제품인데요. 한번 드셔보실 용기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뭐같이 보이실까요? 벌레, 바퀴벌레, 메뚜기. 저는 식용곤충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가져온 제품은 고소해라는 곤충과 귀뚜라미예요. 곤충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어머니께 뭐 드셔보셨을까요? 그 벼 익을 때 메뚜기, 벼메뚜기. 예, 잡아가지고 볶아 먹었어요. 벼메뚜기. 혹시 벼메뚜기 말고 다른 거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많이 드셔보셨다면 이제 번데기, 번데기 정도, 번데기나 벼메뚜기 정도 드셔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육하고 있는 건 이제 고소해라는 식용곤충이고요. 쌍별귀뚜라미인데 혹시 고소해나 귀뚜라미를 드셔보실 용기가 나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실까요? 한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드셔보셔도 돼요. 하나 드셔보시고 맛만 좀 평가 부탁드릴게요.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요 곤충을 이렇게 직접 제가 이렇게 시식 나가면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벌레라는 인식이 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참 힘드신데 저는 힘들지만 요 곤충 가지고 식품으로 쓰고 동물의 먹이로 쓰는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곤충을 가지고 제가 판매를 하러 다니면 진짜 한 10분 중에 8번째 욕을 먹어요. 아 이게 뭐야? 벌레야. 징그러워. 이런 걸 왜 갖고 왔어? 참 힘든 상황이죠. 식용곤충 농장이라고 운영한다고 하면서 식용곤충을 판매하러 다니지만 식용으로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식이 좀 미비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대상으로 홍보를 좀 잘하진 않아요. 저의 홍보 대상은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많게는 중학생까지. 고등학생만 넘어가도 힘들어요. 고등학생만 넘어가도 이 사람의 편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 곤충을 먹는 거라고만 가르치면 먹어요. 우리 어른들한테 아무리 좋아요, 정력에 좋아요, 뭐에 좋아요 해도 어떻게 먹어가 되는데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요거는 먹는 거라고 가르치면 인식에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교육을 하러 다니고 먹는 거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현재도 먹고 커서도 먹고 성인이 되면 자기 자녀들한테도 이제 쉽게 접할 것이고 지금도 어머니께서 메뚜기를 드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또 메뚜기를 또 드리면 또 안 드실 수도 있으세요. 어렸을 적에 뭣도 어렸을 때 먹었던 거고 또 지금은 또 안 드세요. 한번 제일 인상이 있었던 분이 장터 나가는데 한 90대 되는 할아버님이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귀뚜라미입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 할아버님 메뚜기 드셔보시지 않으셨어요? 메뚜기는 먹지. 근데 이거 못 드세요. 곤충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말했던 고소해나 귀뚜라미나 벼메뚜기나 다 똑같은 곤충인데 모양이 달라버리거나 이름이 달라버리면 꺼려하세요. 식용곤충이 미래 식량곤충으로 떠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에요.
예, 곤충을 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인데 곤충에는 크게 이제 3대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예, 이 세 가지 정도는 어디 가서도 빠질 수 없는 3대 영양소예요. 탄수화물도 중요하고 단백질도 중요하고 지방도 중요하고 그중에 곤충을 먹어야 되는 제일 가장 큰 이유가 단백질이에요. 한국 육류 소비가 OECD 국가 41개국 OECD 국가 중에서 12위예요. 육류 소비가 상당히 높죠. 아시아에서는 1위.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육류 소비가 제일 높아요. 1인당 53kg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육류나 생선 외에도 뛰어난 단백질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드셔보실 요양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근데 그게 바로 곤충이다. 드실 분이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렇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대안으로 해서 나왔던 것들이 그게 바로 이제 곤충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미래식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식이 곤충을 어떻게 먹는 거라고 하지만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 식용곤충 가지고 많은 요리들이 나오고 제품들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단백질 섭취하는 국가들도 많고 사람 분들도 많습니다.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미래식량 중에 하나가 식용곤충이에요. 아까 보였던 고소의 단백질 함량이 소고기나 닭고기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조금은 낮아요. 돼지고기보다는 높고 식용곤충이 제 입장에서는 미래의 농업이에요. 다 각자 뭐 쌀 하시는 분, 배추 하시는 분들, 축산업에 계시는 분들 다 자신의 일이 미래의 농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곤충 가지고는 저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곤충을 처음 접하게 됐던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군인이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친구네 집에 가면 안방 장롱에 우리 개구리 잠바라 그래요. 개구리 잠바에 이렇게 깔깔이 털 달린 거 장롱에 딱 세탁돼서 걸려 있어. 엄청 멋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꿈이 군대 가는 거야. 부사관 돼야지. 저 잠바 내가 꼭 입어야지. 근데 장사도 하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장사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도 하고 싶고 군대도 가고 싶고 장사하다 망해서 군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또 생각이 그랬어요. 20살 때. 그래서 했던 게 군대를 먼저 가서 군 생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장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공군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8년을 하면서 재밌었어요. 군 생활 8년 하면서 참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일을 했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하고 싶은 게 하도 많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매일 또 써요. 꼼지락꼼지락 오뎅 장사도 하고 싶고 뭐 치킨집도 하고 싶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고 그러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개구리.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제 북방산 개구리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산에 가서 겨울 되면 잡아 드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은 불법입니다. 잡다 걸리시면 벌금이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북방산 개구리 사육하고 있는 게 갑자기 또 꽂혀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요. 웅덩이 하나 그려보고 울타리 그려보고 새가 올까봐 또 방주망도 쳐보고 먹이로 뭘 고를까도 선택해보고 하다가 3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대하기 한 6개월 전쯤에 한 1년 안 돼서 했던 것들이 이제 털을 닦았어요. 그래서 개구리 시작을 12년 9월 30일 날 전역을 하고 12년 10월 1일 날 바로 농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벌써 다 준비를 해놓고 왔기 때문에 바로 농장에 출근해서 이제 일을 했죠. 개구리를 키우려고 왔었는데 개구리 먹이로 이제 귀뚜라미를 키우기 시작했죠. 귀뚜라미를 키우려다 보니까는 배추가 필요해서 배추 농사를 져요. 개구리 농장, 귀뚜라미 농장을 운영하려고 보니까는 길이 이제 맹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농까지 또 빌려서 붙이게 돼요. 농사랑 농사 다 하게 돼요. 텃밭도 좀 있으니까 뭐 배추도 심어, 옥수수도 심어, 뭐 별의별 거 다 심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개구리를 재밌게 키우고 있다가 제 첫 계획의 개구리를 키우면서 개구리 먹이로 뭐 귀뚜라미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미럼도 있고 고소해라고 하죠. 미럼도 있고 그리고 파리 구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곤충을 먹이는데 제가 선택했던 거는 어쨌든 쌍별 귀뚜라미였어요. 쌍별 귀뚜라미를 사육을 하면서 어떻게 판로를 짜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또 이제 이 농장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도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블로그. 어르신들은 영농일지라고 해서 두꺼운 책에다가 매일 써요. 오늘 온도, 습도, 오늘 뭐 했다를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니까 핸드폰 갖다 사진 찍고 내가 오늘 뭐 했다라고 블로그에다 항상 매일 올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12년 10월 1일 귀농하는 날부터. 그게 한 번 1년 2년 올리다 보니까 자료가 정보가 되더라고요. 예. 뭐라고 귀뚜라미를 검색을 하면은 제게 나오고 개구리 검색하면 제게 나오고 재밌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귀뚜라미 좀 구매하고 싶습니다. 귀뚜라미 판매할 생각은 있었었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아직까지 못했었고 팔 마음도 없었고 고민하던 중에 몇 분이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특히 한 분이 한 5번을 계속 달라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00원어치요. 그래서 10,000원어치면 얼마나 줘야 되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기존에 귀뚜라미를 팔고 있던 농장들이 이렇게 이제 판매하던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검색했더니 이제 한 마리에 50원씩 해가지고 200마리. 제가 사육하고 있는 귀뚜라미가 사육한 한 칸에 이제 계란판이 한 100장이 들어가요. 계란판 한 장당 약 200마리를 잡아요. 근데 이제 10,000원 200마리잖아요. 계란판 한 장이에요. 한 장을 딱 털었는데 제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기 사육장에 있는 계란판 100장 중에 하나를 터나 2개를 터나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더 털어줬어.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자기가 파충류를 키우려고 파충류 먹이로 이제 귀뚜라미를 구입한 친구인데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첫 농장 이름은 개구리밥 농장이었어요. 개구리랑 귀뚜라미를 밥이라고 해서 개구리밥 농장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서 운영을 했었었는데 개구리밥 농장에서 귀뚜라미를 샀는데 양도 많고 좋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었어요. 100마리를 주문했는데 200마리가 왔으니까. 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날에 주문이 5개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한 명인데 5개가 들어왔어요. 보내줬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또 운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막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일은 귀뚜라미 키우고 귀뚜라미 포장하고 그리고 개구리 돌보고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다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개구리밥 농장이라는 거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강원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들어와봐. 예, 들어갔죠. 예, 부르셨습니까? 곤충 사육으로 1억 5천이 지원금이 떨어졌어요. 강원도에서 7,500, 원주시에서 7,500, 1억 5천, 100%짜리. 100%짜리는 없어요. 다 보통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5대5, 7대3, 500 줄 테니까 500 갖고 와, 700 줄 테니까 300 갖고 와, 아니면 융자, 돈 줄 테니까 1% 이자 내, 이런 거였었는데 100%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전 공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봐.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봐.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봐. 3번 거절하고 4번째 해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이제 선정받고 16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람과 곤충이라는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게 됐고요. 제 주 종목은 쌍별귀뚜라미예요. 쌍별귀뚜라미가 왜 혹시 쌍별귀뚜라미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실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쌍별귀뚜라미는 목 뒤에 흰 점이 2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뚜라미, 공원이나 화장실 때 가보면 여름에 불 켜놓으면 막 날라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키우고 있는 쌍별귀뚜라미는 날거나 뛰거나 그러질 않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왕귀뚜라미는 날거나 뛰거나 그렇기 때문에 빛만 보면 쫓아와. 하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쌍별귀뚜라미는 날거나 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선반에서 키워요. 네, 그렇게 키우고 있고 아까 또 보여드렸던 고소해 같은 경우에는 꾸물꾸물 이제 좀 지렁이 같죠. 영어로는 원래 밀웜이라 그래요. 한국 이름으로는 갈색 거저리. 근데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이 갈색 거저리는요, 이름이 어려워.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바꾼 게 이제 고소해. 고소한 맛이 나는 애벌레 고소해. 예, 필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식용 곤충으로 치는 게 총 7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벼메뚜기, 번데기, 그리고 누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가지가 쌍별귀뚜라미, 고소애, 그리고 장수풍뎅이의 유충인 장수애, 그리고 우리 군뱅이. 그렇게 이제 총 7종을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식용곤충으로 이제 7종을 선정했어요.
네. 그래서 한 16년도에 쌍별귀뚜라미랑 고소해가 식품이 등재가 되고 17년도에 이제 장수해랑 군뱅이 두 가지가 식품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고소해를 식용곤충으로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 주는 또 귀뚜라미지만 저도 이렇게 장사를 나가 보면 제일 접하시는 분들이 일단 고소해를 많이 접하세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이상하게 또 그쪽으로 손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겠지만 드셔보시면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건조 새우 맛, 그냥 새우 땡 과자 맛, 딱 그냥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드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드세요.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기 힘들었을 뿐이에요. 고소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우리 하루 10g 기준이면 하루에 단백질 권장량의 70%를 채워줘요. 예, 제가 이제 50g 단위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50g 가지고서 이제 5일을 드시면 돼. 예, 같은 질량으로 봤을 때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보면 소고기가 단백질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닭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닭고기를 많이 드시는 이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싸서. 예, 뭐 하루에 만약에 200g을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 200g이면 돈이 얼마예요? 예, 어머니 국거리 200g만 해도 벌써 미역국 끓여도 돈이 10,000원, 20,000원 왔다 갔다 거리는데, 예, 또 돼지고기도 200g이면 벌써 뭐 요즘에 삼겹살 2,500원 하죠? 네, 근데 닭고기 200g이면은 한 1,000원대면 사요. 그래서 싸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소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닭고기 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따지면. 예. 대신 단백질은 닭고기보다 3배, 4배 높습니다. 예. 우리가 모양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못 먹을 뿐이지 이 인식만 살짝 바꿔주게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몸에 좋은 단백질. 그리고 지방 자체가 또 불포화지방이라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해로운 게 1도 없어요. 예. 식용곤충이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작은 가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푸드죠. 예. 소 한 마리 키울 거 곤충 매년 10kg만 키우시면 단백질이 다 되니까. 예.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이 나와요. 우리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닭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지만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단백질 쉐이크 먹을 때 쓰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유천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예, 유청으로 된 단백질 가지고 섭취를 많이 하시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곤충 단백질을 드세요. 하지만 그런 이제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인식이나 그걸 먹어야 된다는 습관도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드세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금액 맞추기도 힘들고 그 공급하는 양도 힘들고 하니까 아직까지 더디긴 하지만 가까운 시간 내에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곤충으로 만든 단백질을 편하게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오프라인 마켓에 테이블을 깔고 장사를 나가면 10명이 지나가면 8명이 욕을 해요. 쌍욕까지 하면서 욕을 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쌍욕까지 욕을 해요. 깜짝이야 이게 뭐야? 욕까지 하세요. 제가 뭐 보라 그랬어? 뭐라 하라 그랬어? 근데 제 태도도 문제예요. 15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10명 중에 8명이 욕을 하고 지나가니까 한 발자국 뒤에 앉아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가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진짜 한 명, 2명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만 가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요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16년도 들어와서부터 제가 좀 활동을 많이 했어요. 무슨 원주에서 최소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참석해보고 곤충 깔고 드시는 겁니다. 홍보도 하고 욕을 해도 이거 먹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안 먹고 가더라도 해보고 16년도 초였어요. 한 3월달 행사를 갔는데 아직도 기억을 해요. 여성분이셨는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그때 어디 행사 갔는데 봤대. 접니다. 아 그래요? 또 좀 이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거 어디서 또 봤는데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접니다. 봤는데 어디서요? TV에서. TV에서 보셨어요? 이거 먹던데 맛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러면서도 드시진 않으셨어.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게 16년도부터 이제 그런 인식들이 바뀌기 시작했던 게 한순간 딱 1년 그 16년도부터 딱 한순간 바뀐 게 지금은 10명이 지나갔지만 8명이 이거 봤던 건데 먹는 건데 이게 뭐예요? 맛봐도 돼요? 관심을 가지세요. 예, 그러면 떤 게 17년도부터는 판매가 돼요. 10통 갖고 나가면 한 통이 팔려요. 한 통 저는 되게 신나는데 막
7,000원짜리 하루에 7,000원짜리 하나 팔아놓고 신나가지고 자랑해요. 나 팔았다. 봤어? 곤충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셔야 돼요. 곤충 시장만큼은 우리 농민들이 좀 더 농가에서 좀 더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지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2014년, 15년 초창기에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과연 이게 팔로가 될까요? 이게 시장이 커질까요? 말씀드려요. 5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짧으면 5년, 한 10년 안에는 커질 것 같은데요. 예. 16년도에 오신 손님이 또 질문을 던져요. 이 시장이 언제쯤 커질까요? 괜찮을까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또 와서 또 17년도에도 와서 물어봐요.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한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될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농장에 오신 분도 와서 이게 될까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예.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이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이에요. 그 인식 하나만 바뀌어주고 활용도만 찾으면 진짜 한 번에 확 커질 수 있는 농업입니다. 예, 근데 그 바꿔주는 게 힘들죠. 식용곤충이 왜 미래 식량인가를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뭐 벼메뚜기도 드시고 번데기도 드셨지만 이게 수익으로 나는 거는 술집이라 그래요. 뭐 고급 안주, 벼메뚜기 뭐 지금도 뭐 고급 안주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전 돈 주고는 안 사 먹어봐서. 예.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이제 제가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야간치고 풀 키우면서 같이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풀반 벼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뚜기가 많아요. 없던 반딧불도 생겼어요. 예, 좋은 것 같죠. 욕 많이 먹어요. 풀반 벼반이라고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예.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90억 명 정도가 식량난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 그 대안이 식용곤충이라고 이제 대안을 내놨어요. 우리 온실가스의 제일 주범이 혹시 어떤 건지 예상하시는 분 계실까요? 공장, 자동차, 축산이요. 예. 온실가스 축산업으로 온실가스가 제일 나오는 게 한 18%를 차지하는 게 축산이라 그래요. 교통수단이 14%예요. 예. 전 세계 돌아다니는 뭐 자동차, 기차보다도 더 높은 게 축산. 소 방귀 뀌는 거, 돼지 방귀 뀌는 거, 이 온실가스 이게 더 높다고 해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귀뚜라미, 고소해, 약간 군뱅이 같은 식용곤충. 곤충은 방귀를 뀌는지 안 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뀌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예. 먹는 것도 적게 먹고, 예. 물도 적게 들고, 사육 공간도 적어요. 소 한 마리 키우려면 그래도 못해도 한 3평, 4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로 한데 식용곤충 한 평 기준으로 제가 사육하는 마리수가 약 4만 마리 정도가 돼요. 근데 그 한 공간에서 1년에 8번을 키워요. 네. 귀뚜라미로 설명을 드리면 귀뚜라미가 성충까지 이제 부화를 해서 성충까지 크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일을 잡아요. 네, 상당히 빠르죠. 소는 뭐 6개월, 8개월 키워야 되는데 귀뚜라미는 한 달이면 키워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돼야지만 성체가 되겠지만 귀뚜라미는 30일이면 성체가 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1년 12번을 이제 성체를 키워야 되는데 청소하는 시간도 있고 알 받는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1년에 8번을 굴려요. 8회전을 돌려요. 우리 밭으로 따지면 이제 1모작 논이고 2모작이면 뭐 옥수수 심고 들깨 심고 이렇게 2모작을 돌리는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로 따지면 8번을 굴리니까 참 높죠. 곤충을 또 사육하는 데서 또 장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또 인력이에요. 곤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제 기준으로는 한 50평까지는 혼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가능해요. 예.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20평.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평만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도 나오시면서 생산도 되면서 어느 정도 기술도 되는. 그래서 요 20평 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고 하면 그다음 50평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예. 어느 가축도 그렇지만 폐사가 있죠. 그 폐사율이라는 게 있는데 농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95% 이상 정도는 사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배추를 100포기를 심었으면 90포기, 95포기는 거둬야죠. 예.
내가 귀뚜라미를 100마리를 넣었으면 90마리는 키워야죠. 근데 대부분 저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10,000마리 넣었는데 4,00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3,00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동족 포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먹이. 동족 포식을 하는 이유는 먹이 부족 그리고 공간 부족. 내가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옆에 있는 애를 잡아먹어요. 예. 내가 이만큼 쉬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쉴 공간이 없으면 얘를 잡아먹어요. 예. 분명히 5,000마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공간에다가 10,000마리를 집어넣으면 5,000마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10,000마리가 먹어야 되는 사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5,000마리 정도 사료밖에 안 주면 5,000마리 잡아먹죠. 예. 그런 작은 노하우. 저희 농장에는 알 박스가 딱 7개가 있어요. 7개라기보다도 이제 7일차가 있죠. 오늘 받은 거, 어제 받은 거, 그저께 받은 거. 7일차가 되면 오늘 딱 가면 농장에 가면 부화가 돼요. 그럼 부화가 된 거 사육통으로 옮기고 알 받아 놓은 거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네. 그럼 다시 또 내일 아침에 오면 또 7일차 된 날 또 부화하고 또 다시 사육통을 옮겨주고 다시 또 알 받은 거 뒤로 거꾸로 넣어주고 이걸 반복을 해요.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이제 나름 제 기술이기도 하고요. 부화를 시켰으면 또 사육통에 옮긴 상태에서 30일까지 성체를 키워야 되잖아요. 교과서적인 게 있고 기존의 농장의 방식이 있고 이제 제 방식 세 가지로 나는 말씀을 드려요. 교과서에는 귀뚜라미가 부화하는데 7일부터 15일 걸린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농장에서 이제 뭐 부화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10일 걸립니다. 중간을 잡아요. 실제로 중간으로 부화를 시키니까. 귀뚜라미를 성체까지 키우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30일부터 5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45일을 잡아요. 근데 저는 30일이라고 말씀드렸고 7일이라고 말씀드렸어. 그 이유는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미니멈이 7일 만에 부활하고 30일 만에 성체가 된다. 그럼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이렇게 맞춰가면 돼. 이렇게 했더니 8일 만에 부화하고 이렇게 했더니 7일 만에 부화하고 이렇게 했더니 40일 만에 성체가 되고 이렇게 했더니 35일 만에 성체가 되고 이렇게 했더니 30일 만에 성체가 되고. 시스템. 온도도 높여보고 온도도 낮춰보고 습도도 올려보고 습도도 낮춰보고 사료도 더 줘보고 조금 줘보고 배추도 많이 줘보고 그거를 한 2년 동안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제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아까 밭일도 하고 이제 귀뚜라미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밭일은 해가 떠 있을 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침 일어나면 논에 가고 밭에 가고 일을 해요. 그 이제 한 4시, 5시 해가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사육장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이제 저는 일부러 창도 안 만들고 사육장을 만들었어요. 문 닫고 들어가고 불 켜놓으면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예. 일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1시, 2시. 일하다가 졸려서 시계 봤더니 새벽 5시, 6시. 그렇게 딱 한 2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신나서 한 거예요. 신나서. 귀뚜라미 이렇게 10,000마리가 있으면 보통 이제 한 마리만 보이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하나만 보여요. 한 분만 보여요. 이렇게 뭐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시야가 넓어가지고 누구 코 파고 있고 누구 졸고 있고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귀뚜라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 임순규 대표의 곤충 농장이 있는 곳인데요. 15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빽빽한 선반마다 곤충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쌍별 귀뚜라미를 사육하는 사육장 공간이에요. 선반 한 칸에서 키울 수 있는 쌍별 귀뚜라미는 약 15,000마리. 인력도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데요. 그럼 쌍별 귀뚜라미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료랑 배추나 양배추를 통해서 수분 흡수를 시켜줘요. 먹이나 수분이 부족하면 집단 폐사나 서로 잡아먹을 우려가 있어 많은 고민을 했다는데요. 먹이도 되고 수분도 공급할 대안이 배추였습니다. 곤충들을 위해 배추 농사도 짓기 때문에 사료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쌍별 귀뚜라미는 보통 산란 후 일주일이면 부화하는데요. 계란판은 귀뚜라미에게 유용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계란판이 귀뚜라미의 은신처예요. 집이자 식당이자 쉬는 공간, 자는 공간. 그래서 귀뚜라미들을 여기서 키울 수 있게끔 계란판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갓 알에서 부화한 귀뚜라미들을 조심스럽게 새 집으로 옮기는데요. 지금부터 한 달 후엔 성체가 되어 출하를 하게 됩니다. 임 대표가 생각하는 식용곤충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의 구조가 단백질과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곤충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소와 돼지 같은 가축에 비해 사육 공간과 사료 비용이 적게 드는 식용곤충은 가성비 높은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승규 대표는 식용곤충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에게 식용곤충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올해 귀농차가 7년 차예요. 5년 동안 맨땅에 헤딩하고 17년도부터 이제 6년 차에 돈 좀 벌고 이제 올해 이제 18년 차 올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들은 오셔갖고 딱 한 2달 하면 힘들어요. 절레절레 사장님 좀 못하겠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용품 좀 어떻게 좀 중고로도 어떻게 판매해 줄 수가 저 판매 좀 해주세요. 힘이 쪽 빠져요. 열심히 다녀가지고 열심히 알려드렸는데 덥다고 귀뚜라미가 사육할 수 있는 환경 저희 농장에 오시면 귀뚜라미 사육실에 가면 장담하건대 5분을 못 버티세요. 그냥 기본 온도는 30도에 습도 6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높아요. 우리 남자 목욕탕 가면 사우나가 40도에 습도가 한 60, 70대거든요. 그거보다 온도만 조금 낮을 뿐이에요. 들어가서 딱 5분만 있으면 진짜 속까지 다 젖어요. 그래서 저 일할 때는 딱 그냥 반바지에 티, 속옷도 안 입고 그냥 반바지에 티 슬리퍼 신고 들어가서 일을 해요. 아무리 높은 분이 저희 농장에 오셔도 제 작업복은 그거예요. 제가 뭐 정장 입고 일할 것도 아니고 뭐 청바지 입고 일할 것도 아니고 딱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재밌어서 일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새벽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제 막 새로 접하시는 분들은 힘드세요. 왔더니 덥고 막 짜증나고 나가고 싶고 배는 고프고 힘드신 거예요. 되게 멋있을 줄 알았나 보죠, 귀농이. 그리고 되게 큰 돈이 벌릴 줄 알았나 보죠. 절대 농사는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냥 농사도 아닌 말했던 것처럼 곤충, 벌레 쉽지 않아요. 좀 더 끈질기게 좀 더 하시고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단순히 사육하고 이렇게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사료용으로도 쓰이고 지금 또 앞으로 이제 의약품 쪽으로도 많이 개발이 될 것이고 화장품 쪽으로도 개발이 많이 돼요. 작년 어느 신문에서 참 재밌는 기사를 봤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소고기 대신에 귀뚜라미를 구워 먹으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의 기사가 나섰는데 귀뚜라미를 구워 먹는다. 저도 좀 대신에 귀뚜라미를 볶아 먹기는 해요. 들기름 조금 넣고 맛소금 조금 넣고 이제 볶는데 주려고 이제 맛을 봐야죠. 이제 먹다가 하나 먹고 2개 먹고 3개 먹다가 이제 앉아서 좀 먹다가 다 먹어버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하시기가 힘드시지 이제 계속 드시다 보시면 참 더 손이 많이 가는 게 또 곤충인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모양 그대로죠. 모양 그대로의 곤충을 드렸었는데 참 못 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먹기 쉽게 드시기 쉽게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저 지금 향이 되게 좋은데 드실 분 혹시 드셔보실 분? 아까 전에 한 번도 없다가 네. 그렇게 한번 드시고 어머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고 파시기가 참 되세요. 잘 팔린다. 여기 이렇게 드릴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다 뺏어가셨어.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어머니 제일 먼저 드셨는데 혹시 맛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먹어보니까 있잖아요. 네. 일반 가정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진짜 고소하고 더 맛있는 것 맛있는 같은데요. 것 같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드시면 아마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하세요. 지금도 이제 곤충이라고 알고 드셨기 때문에 좀 더 고소하다 이렇게 맛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아닌 거 맞는 거 이렇게 2개 제품을 내놓고 드시면 그냥 일반 쿠키예요. 모르세요. 그게 이제 사람의 이제 인식이죠. 그렇게 제품이 나오는데 처음에 제품을 원래 저렇게 2가지만 갖고 나갔어요. 원물만 가지고 나갔으니 제가 그 오프라인 마켓 나갈 때 그냥 말려져 있는 귀뚜라미, 말려져 있는 고수에만 갖고 나갔으니 10명 중에 8명 욕을 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뀐 게 쿠키도 만들어서 나가보고 빵도 갖고 만들어 나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곤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인식이 바뀌고 시식을 하고 별반 차이가 없구나, 시중에 있는 과자나 빵이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시기 시작하시면서 사가세요. 또 드셔보시면 맥주 안주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나하나 바꿔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이면 원주에는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직거래 장터인 생생마켓이 열립니다. 맛있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찾는데요. 그 활기찬 오픈마켓에 임승규 대표도 식용곤충 판매 부스를 열었습니다. 오늘 장터에 내놓은 주 품목은 건조 쌍별 귀뚜라미와 고소해. 곤충에 대한 편견이 강한 소비자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곤충 분말로 만든 과자도 준비했습니다. 시식용 과자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 네, 드셔보자면 곤충으로 만든 쿠키예요. 곤충으로요? 드셔보세요. 이거 먼저 먹어볼래? 하지만 곤충으로 만들었다는 말에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곤충이라고 하니까 못 먹겠어요. 선입견. 아직까지 식용곤충이 낯선 사람들, 갈 길이 멉니다. 소비자들에게 식용곤충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들어갔다 하니까 어떻게 먹어 하는데 막상 드셔보시면 곤충 쿠키를 시식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인지 요즘은 사람들의 반응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얘 뭐야? 얘 먹어볼까? 먹어볼까? 맛있어? 네? 가져갔다. 가공된 거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처럼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한테도 아주 좋을 것 같고,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는 임승규 대표. 식품으로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식용곤충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곤충은 참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에요.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같은 열평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3배를 키우고 있고 그 3배를 1년에 8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참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장점은 아까 뭐 일손도 적다라고 말씀드렸지만 365일 한겨울에도 같이 사육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연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고 쉴 수 없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죠. 100평의 사육시설에서 보통 귀뚜라미 사육하는 톤수가 10톤 정도 돼요. 예. 우리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계산상으로 이렇게 수치상 얘기하면 뭐 10톤 맞네라고 하는데 귀뚜라미 1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예. 지금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해놓으신 게 있으시니까 앞으로 한 1년, 2년, 3년만 버티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2, 3년 버티기 힘들죠. 어떻게 버티시겠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면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돈을 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5년 동안에 제가 뭐 그냥 돈만 거기다가 이렇게 쏟아붓을까요? 아니에요. 예. 또 어디가 남의 집에서 일도 해보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접고 제 농장만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커지고 지원도 받고 달라달라가 아니라 가져가 하는 위치가 됐고 그걸 재밌게 움직이고 있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도 되게 중요해요. 곤충 먹는 거다 노력도 필요하지만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기존 농민들이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농가가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제 성공 비결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뭐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도 제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름 노력이겠죠. 예, 제 노력, 관심, 블로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많이 뒤쳐져요. 군대 때 남들 다 스마트폰 쓸 때 저 혼자 투지폰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메모예요. 지금도 항상 메모장을 갖고 다니고 수첩을 갖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더 끼고 살았어요. 예, 항상 딱 요 군복 포켓 주머니 항상 수첩 갖고 다니고 질문 생각 바로바로 생각나는 거 적고.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메모장 중에서 한번 좀 하나를 보여드릴까 해요. 누가 봐도 군인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메모하면 여기 보면 이 중에 하나 보면 뭐 그 당시 딱 제가 공부할 때 썼던 것들이네요. 11년도, 10년도, 11년도에 귀뚜라미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농장 찾아다닐 때 얻었던 정보들. 저 당시만 해도 귀뚜라미보다도 개구리를 배우려고 원래 귀뚜라미를 키웠었어요. 그 당시에 개구리도 좀 잘못된 분양으로 인해서 좀 피해가 컸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피해가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신고도 하고 고소도 하고 막 했었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곤충으로 식품만 대봐라. 뭐 돈이 될 거다. 많이 활동들 하시고 계속 꾸준히 버티셨었는데 2015년도, 15년도 말 16년도 초에 곤충 이제 쌍벽귀뚜라미랑 고소해가 시포모로 등재되면서 됐다. 됐는데 뭐? 네. 저는 이 시장의 반응을 좀 알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을 나가면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버티고 뭐 그러겠지라고서 버텼었는데 꾸준하게 활동 안 하시고 그냥 농사만 지다가 귀뚜라미만 사육하시고 곤충만 사육하시다가 식품으로 바뀌고 이제 뭔가 팔아봐야지 뛰어들었는데 반응이 싸늘하니까 똑같으니까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1년을 못 버텨요. 16년도에 갑자기 곤충의 이슈가 확 되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러시면서 많이 이제 좀 다양한 시스템들이 곤충을 사육하는 데 다양한 시스템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곤충에만 이제 매진을 해서 단순히 이렇게 쿠키 빵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게 제 나름의 목표고 제 꿈입니다. 저희가 농장 이름이 이제 사람과 곤충 영농조합이에요. 사람도 중요하고 곤충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과 곤충이라고 했었어요. 이름을 졌어요. 예. 저희 영농조합 법인이 5명이에요. 저를 포함한 4분이 계시는데 보통 이제 저희 성격이 조금 달라요. 보통 뭐 감자 조합이면 5분이 다 감자를 하세요. 5명이 포도를 하시면 다 5명이 포도를 하세요. 조합이라는 게 원래 다 한 가지의 품인데 저희는 조합원 5명이 다 다르세요. 배추 키우시는 분, 고구마 키우시는 분, 나비 하시는 분, 저 계시고 옥수수 키우시는 분 다 다양하게 있으세요. 저는 동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업 그 뭐죠? 대출 받는 거? 그 남 해준 보증. 네. 보증 없고 동업 없고 그냥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딱 그 수준까지는 해요. 배 조합이다. 과수 배 조합이다. 5명이 다 배를 하세요. 지원이 떨어져. 100박스가 100개가 떨어졌어. 20 나눠가지고 똑같게 동평하죠. 근데 여기는 1000평을 농사짓고 여기 2000평을 농사짓고 여기 3000평을 농사지어. 그럼 형평성이 안 맞아요. 20까지 가면. 그럼 누구는 더 가져가고 누구는 덜 가져가고 뭐가 싸움이 많고 말도 많고. 근데 저희 조합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다 각자 일을 하고 서로 밥벌이를 다 해요. 대신에 좋은 게 있다면 제가 곤충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을 드려요. 네 분한테. 저 이날 무슨 일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날 한 분이 오시든 4분이 오시든 오세요. 그럼 오시는 분한테는 제가 거기에 맞는 비용을 드리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오늘 내가 뭐가 일이 있는데 고구마 심어야 되는데 고구마 좀 도와줘. 그럼 또 연락 오신 분들 중에 또 가서 도와드려요. 네. 또 도와주고 대가를 받고. 네. 그러면 탈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분 걸 또 팔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보통 우리가 농산품은 10%, 뭐 가공품은 15% 해가지고서 이제 수수료를 먹어요. 예, 또 고구마 하나 10,000원짜리 팔면 1,000원 먹고 10만 원 팔면 10,000원 먹고. 예, 이분은 제 거 팔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이분 거 팔려고 노력을 해주고 똑같이 배를 하면 내 것도 있는데 너 걸 왜 팔아줘? 예, 서로 각자의 일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품앗이 개념으로 도와주고 예, 그렇게 지금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농업이 참 힘들어요. 힘들면서도 재밌으니까 지금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버티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장사도 하고 뭘 하면서도 이 농업만큼 이 곤충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12년도부터 10원 하나 못 벌 때만 해도 너는 직업이 뭐야라고 했을 때 저는 농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만 노력하고 농가만 노력하고 국가에서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이나 그 남편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그냥 곤충을 먹는 거라는 한 단어만 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드린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주신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고서 좀 답변을 해드리는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보이네요. 잘생기셨는데 혹시 연예인 할 생각 없으신가요?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곤충을 갈아서 먹기 편하게 만들어 가루 형태가 되면 영양소가 줄거나 파괴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혹시 질문 주셨어요? 곤충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네. 먹게 되면은 좀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좀 줄거나 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그대로 먹어야지 더 좋은 건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곤충을 분말을 한다고 해서 영양소가 파괴되지는 않고요. 이제 곤충을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풍 건조라고 해서 열로 익혀서 건조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동결 건조라고 해서 이제 얼려서 건조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방식 가지고 어떤 게 영양소가 파괴되냐에 따라 있는데 열풍 건조라면은 영양소는 좀 덜 파괴가 돼요. 그리고 동결 건조를 하게 되면 영양소는 좀 더 파괴가 되지만 대신에 고온 입자의 분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동결 건조로 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곤충으로 이렇게 직업을 삼으실 때 주위에서 말리시진 않았는지. 군대 있을 때 많이 말렸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할 때가 집에서는 말리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께서 다 두셨어요. 뭘 하고 싶어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다 이렇게 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말렸던 건 군대에서 많이 말렸었는데 이제 귀농을 마음 먹고 저기 제대하겠습니다. 이제 미친놈아 소리 8번 들었어요. 왜 제대하는데? 농사 지으러 갔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러 간다고 했지 뭘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대해서 무슨 네가 배추를 키워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어. 저는 배추 키운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배추 키워서 뭐 돈을 벌겠어. 저는 배추 안 키웁니다. 뭐하러 가는데 개구리 키우러 갑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랑 지금도 소통하지만 지금은 제일 많이 부러워하는 게 저를 제일 많이 부러워하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제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시간을 쪼갤 수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고 네, 지금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은 저에게 있어서 미래입니다. 지금도 제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앞으로 평생 이 농업 쪽에 매달려서 열심히 제 꿈과 제가 하고자 하는 실천을 움직일 생각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모든 분들한테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